여러분,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둔 집밥 반찬이 햄보다 신장 독성이 5배나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집에서 정성껏 만든 밥이라 안심하고 드셨겠지만 사실은 그 음식 3가지가 매일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밖에서 사 먹는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만이 신장과 혈관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찌개나 볶음 반찬을 넉넉히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며칠씩 꺼내어 데워 먹습니다. 이것이 알뜰하고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소화해내던 음식들도 나이가 들어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독소로 변합니다. 특히 냉장고 안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특정 반찬들은 콩팥의 가장 핵심적인 필터인 사구체를 찢어놓는 강력한 독성을 품게 됩니다. 이 독성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 며칠 지난 반찬을 데워 드실 때마다 혈액을 타고 들어가 신장을 서서히 굳게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어제 먹다 남은 찌개나 반찬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드셨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도 며칠 지난 반찬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댓글에 글자 1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하며 무심코 신장을 혹사시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고 오늘부터 당장 그 치명적인 습관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여러 영양학 자료들을 살펴보면 잘못 보관된 집밥의 특정 성분들이 신장 기능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미리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실에서 단 3분에서 5분 안에 수많은 환자를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떤 반찬을 며칠 동안 두고 먹는지 물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병원은 신장이 이미 70% 이상 망가져서 투석을 해야 할 때 치료를 해주는 곳이지 부엌에서부터 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신장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수천만 원의 투석 비용을 쓰며 고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냉장고에 두면 신장 독성이 햄보다 5배나 높아지는 치명적인 집밥 반찬 3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손상된 신장 필터를 자연적으로 씻어내고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콩팥을 꼭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신장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약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만 정작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를 받는 시간은 길어야 3분에서 5분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어제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냉장고에 남은 찌개를 며칠 동안 데워 드셨는지 꼬치꼬치 물어보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 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재의 바쁜 의료 시스템은 병이 이미 깊어져서 증상이 겉으로 심각하게 드러났을 때 그것을 약이나 수술로 억누르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70% 이상 완전히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내는 투석을 해야 할 때 비로소 병원은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차가운 병원 진료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따뜻한 집 부엌에서부터 지켜내야만 합니다. 저는 값비싼 화학약품을 처방하거나 수십만 원짜리 복잡한 검사를 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자연치유를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식습관을 고쳐서 스스로 생명과 장기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무서운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운이 나빠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뜰하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냉장고에 넣어둔 그 반찬 한 접시가 매일 조금씩 신장의 미세한 여과망을 찢어놓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 약국에서 쉽게 돈으로 살 수 있는 알약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서의 작은 깨달음과 변화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훗날 수천만 원의 엄청난 병원비를 아껴주고 여러분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안심하고 먹었던 어떤 집밥 반찬들이
우리의 콩팥을 그토록 무섭게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세 가지 음식의 진짜 정체와 왜 냉장고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도구로 변하는지 그 무서운 원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음식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우리 몸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식이 부족해서 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병,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신장질환은 결핍병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고 잘못된 보관 방식으로 먹어서 생기는 풍요병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수많은 노폐물과 찌꺼기를 만들어내고 또 음식물을 통해 외부에서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우리 몸의 거대한 정수기 필터가 바로 콩팥, 즉 신장입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하고 얇은 모세혈관 덩어리가 무려 100만 개나 뭉쳐 있습니다. 우리가 신선한 자연의 생명력이 담긴 음식을 먹을 때는 이 얇은 필터가 무리 없이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서 차갑게 식으면서 화학적 구조가 변해버린 음식들, 보관 상태가 나빠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가 생겨난 오래된 반찬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구체는 이런 변질된 찌꺼기와 독소들을 어떻게든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압력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억지로 견뎌야 합니다. 끈적해진 피와 덩어리진 독소를 억지로 얇은 모세 혈관으로 밀어내다 보면 결국 그 얇은 여과망이 하나둘씩 찢어지고 처참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신장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콩팥은 여과망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염증이 또 차 터져도 묵묵히 참아냅니다. 간혹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나 눈꺼풀이 심하게 붓는다거나 이유 없이 몹시 피곤하다고 느끼실 때는 이미 신장 필터가 70% 이상 찢겨나가서 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연의학에서는 신장병을 이렇게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오래도록 보내온 간절한 마지막 경고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음식으로 혈관 속 찌꺼기는 계속 쌓이고 신장의 염증은 꺼질 틈이 없습니다. 손상된 신장세포는 회복될 시간을 단 1분도 갖지 못한 채 방치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가혹한 환경이 반복되면서 신장세포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다. 그 결과가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신장 파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밖에서 파는 해로운 가공식품은 잘 안 먹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굳게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집에서 만든 반찬이라도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며 겉보기에 상하지 않았다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믿고 먹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장 필터는 매일 찢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딱딱하게 굳어가는 끔찍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치유는 거창하고 비싼 약을 먹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살릴 여유조차 주지 않고 끊임없이 차가운 독소를 밀어넣는 우리의 사소한 습관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지금 내 식탁 위에 올라온 이 음식이 내 콩팥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찢어놓고 있는지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반찬들이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신장을 파괴하는 끔찍한 독약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햄보다 5배나 더 강력한 신장 독성을 뿜어내는 그 무서운 3가지 음식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서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신장 파괴 폭탄으로 변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조리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둔 잎채소 나물 반찬입니다. 시금치, 배추, 깻잎 무청 같은 녹색 잎채소는 본래 건강에 아주 좋은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넉넉하게 나물을 무치거나 볶아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며칠씩 두고 밥 반찬으로 꺼내 드십니다. 알뜰하게 식비를 아끼고 매번 요리하는 수고를 덜기 위한 참으로 지혜롭고 부지런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하고 성실한 습관이 우리의 신장 필터를 조용히 찢어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잎채소에는 흙에서 흡수한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신선한 채소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우리 몸에 들어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는 아주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기름에 볶는 조리 과정을 거친 후 그것을 냉장고의 차가운 환경에 오래 방치하게 되면 화학적인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공기와 접촉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은 역할을 하던 질산염은 아질산염이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물질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반찬을 다시 꺼내어 먹을 때 우리 몸속의 단백질 성분과 결합하여 니트로사민이라는 치명적인 독성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니트로사민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경고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 독소가 혈액을 타고 우리 몸속을 돌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은 비상이 걸립니다. 신장 속에 있는 100만 개의 미세한 모세혈 혈관 덩어리인 사구체는 이 니트로사민을 혈액에서 분리해 소변으로 내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서너 배 이상의 엄청난 압력을 스스로에게 가해야만 합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억지로 강한 물살을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무리하게 압력을 높여 독소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사구체의 얇고 연약한 여과막은 서서히 상처를 입고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진 틈으로 단백질이 새어나가면서 소변에 거품이 끓게 되고 상처난 혈관들은 점차 딱딱하게 굳어지며 신장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남은 시금치나물 한 접시를 아까워하며 내일 다시 데워 드시는 그 작은 행동이 수천만 원의 병원비와 평생의 투석이라는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리된 채소는 딱 한 끼 드실 만큼만 만들어 그 자리에서 모두 비우시는 것이 신장을 살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장을 굳게 만드는 최악의 집밥은 바로 달콤하고 짭짤하게 양념하여 냉장고에 쟁여두고 먹는 고기와 생선 반찬입니다. 돼지고기, 제육볶음, 소고기 장조림, 멸치볶음, 닭강정, 코다리조림 같은 반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든든한 밑반찬들이죠. 입맛이 없을 때 물에 밥을 말아 짭조름한 장조림 하나 얹어 먹으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냅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이 반찬들은 그 어떤 독약보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독소와 나트륨의 치명적인 결합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기나 생선을 조리할 때 맛을 내기 위해 간장과 함께 설탕이나 물엿, 그리고 매실청 같은 단맛을 내는 양념을 듬뿍 넣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가 고온의 불 위에서 설탕과 만나게 되면 고기의 표면이 노릇노릇해지면서 당독소라는 아주 끈적끈적하고 무서운 물질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당독소가 가득한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면 차가운 온도 속에서 동물의 지방과 끈적한 당독소, 그리고 엄청난 양의 소금기가 한데 엉겨붙어 아주 단단하고 농축된 형태의 독소, 덩어리로 굳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반찬을 식탁에 올려 드시는 순간 이 끈적한 독소들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여러분의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신장세포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과 엄청난 소금물입니다. 끈적한 당독소가 신장의 미세한 모세혈관 벽에 찰싹 달라붙어 혈관을 좁게 만들고 그곳에 끔찍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설상가상으로 농축된 나트륨이 수분을 억지로 끌어당기면서 좁아진 혈관을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달고 짠 고기 반찬을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매일 조금씩 꺼내어 먹는 것은 매일 숟가락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떠먹으며 콩팥에 숨통을 조이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특별한 날 갓 조리해서 따뜻할 때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식혀서 냉장고에 저장해두고 밑반찬으로 매일 드시는 습관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반찬은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뼈와 뇌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챙겨 드시는 곡물과 견과류 반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콩자반 호두조림, 땅콩조림, 아몬드 멸치볶음 같은 것들입니다. 콩과 견과류 자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한 건강식품이 맞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을 청소해주는 착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듬뿍 만들어 냉장고 한편에 든든하게 채워두고 한 달, 두 달씩 꺼내어 드십니다. 하지만 견과류의 진짜 무서운 점은 보관 상태가 조금만 나빠져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독약으로 돌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견과류와 콩에 들어있는 착한 지방질은 조리하는 과정에서 열을 받고 난 후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냉장고 안의 습기와 만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산패하기 시작합니다. 즉, 기름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패된 견과류 반찬의 겉면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곰팡이가 피어오르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맹독성 발암 물질을 뿜어냅니다. 여기서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무서운 원리가 하나 작동합니다. 바로 간과 신장의 연결고리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섭씨 290도의 끓는 물에서도
절대 죽지 않는 지독한 독소입니다. 이 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1차 해독 공장인 간이 먼저 이것을 걸러내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독성이 너무 강해 간세포가 먼저 파괴되어 버립니다. 간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독소를 포기해버리면 그 무시무시한 맹독이 섞인 피는 어디로 갈까요? 간에서 걸러지지 못한 모든 쓰레기와 독소는 그대로 피를 타고 내려가 우리 몸의 마지막 방어선인 신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이를 의학계에서는 간신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간이 무너지면 신장도 연쇄적으로 함께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었던 한 스푼의 오래된 콩자반과 눅눅해진 땅콩조림이 여러분의 간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콩팥의 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여 급성 신부전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원흉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절대 조리해서 오래 보관하는 반찬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신선하고 밀봉된 상태의 견과류를 볶거나 조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 한 줌씩만 꺼내어 드시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반찬통이 있으실 겁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냉장고 구석에 며칠째 혹은 몇 주째 자리 잡고 있는 남은 나물 찌꺼기, 끈적하게 굳어버린 불고기, 눅눅해져 냄새가 변해버린 멸치 호두볶음이 있다면 오늘 밤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과감하게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 몇백 원이 아까워서 수천만 원의 인공투석 비용과 평생을 기계에 묶여 살아야 하는 고통을 맞바꾸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건강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위해 냉장고 속의 낡고 썩은 독소들을 모두 비워내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글자 끝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이제 그 위험한 습관들과 영원히 끝을 맺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다짐입니다. 댓글에 적힌 수많은 끝이라는 글자가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우리 모두의 콩팥을 살리는 위대한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을 냉장고에서 모두 비워내셨다면 이제 우리의 몸이 보내는 다급한 구조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할 차례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거듭 강조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아무런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콩팥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 통증이라는 신호 대신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미세하고 지속적인 경고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5세의 한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외식 한번 편하게 하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짓고 남은 찌개와 반찬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알뜰하게 데워 드시던 아주 평범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셨습니다. 평소에 짠 음식도 피하려고 노력하셨고 밖에서 파는 가공식품은 입에 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심하게 붓고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십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으려니 생각하고 피로회복제만 챙겨 드시다가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에서 만성신부전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원장님, 저는 평생 인스턴트 식품 한 번 안 먹고 집밥만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망가진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냉장고 속 오래된 반찬들이 뿜어내는 독소들의 누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 필터가 찢어지고 있을 때 우리 몸은 크게 세 가지의 절박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확실하고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바로 아침 첫 소변의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시면 변기에 물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소변의 모양을 유심히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소변의 비누 거품처럼 잔거품이 뽀얗게 일어나고 물을 내린 후에도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변기 벽에 남아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적색 경보입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이를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신장이라면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인 단백질을 혈액 속에 잘 머물게 하고 찌꺼기만 소변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서 만들어진 차가운 독소와 끈적한 당독소가 신장의 미세한 여과망인 사구체를 찢어 놓으면 그 찢어진 구멍 사이로 우리 몸의 소중한 단백질이 콸콸 새어나가게 됩니다. 소변에 거품이 끓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처참하게 찢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아침에 나타나는 얼굴과 눈꺼풀의 심한 붓기입니다. 저녁에 짠 것을 먹고 자면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부종은 그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장이 독소와 나트륨을 소변으로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그 독한 농도를 묽게 만들기 위해 억지로 수분을 몸속에 가둬두게 됩니다. 특히 피부가 가장 얇은 눈꺼풀이나 얼굴 주변에 수분이 고이면서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증상이 조금 더 악화되면 저녁 무렵에는 중력에 의해 수분이 아래로 쏠리면서 발목과 종아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피부가 금방 원래대로 튀어오르지 않고 푹 패인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무기력증과 만성 피로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혈액 속의 산성물질과 질소 노폐물을 걸러내어 피를 맑게 유지해주는 우리 몸의 유일한 정수장치입니다. 그런데 신장 여과막이 망가져서 이 찌꺼기들이 걸러지지 못하고 다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가 뇌와 근육세포에 그대로 쌓이게 되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끔찍한 피로감과 구역질, 그리고 입맛이 뚝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늘 속이 메스껍다면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신장이 보내는 이 구조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화장실에서 여러분의 소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얼굴의 붓기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긴 줄을 서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스스로 내 몸의 상태를 살피고 내 콩팥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들어주는 아주 작지만 위대한 행동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부터 나의 생명과 콩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소변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글자 꼭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반드시 하겠다는 그 꼭이라는 한 글자의 다짐이 무서운 투석실의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구조 신호를 꼭 확인하시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망가진 신장을 되살리고 우리 몸에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진짜 구원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평생 동안 몸에 좋다고 굳게 믿어왔던 두 가지 한국인의 소울푸드에 대한 엄청난 오해부터 확실하게 풀어야만 합니다. 이 낡은 오해를 풀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연의 음식을 찾아 먹는다고 해도 콩팥은 결코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김치와 된장에 관한 맹신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여러 건강 프로그램에 나오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이 장 건강을 살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심지어 암을 예방한다고 입이 마르도록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매끼 식사 때마다 짭짤한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여 밥상 가운데에 올리고 시원하게 익은 묵은지를 듬뿍 곁들여 드십니다. 서양식 인스턴트 식품을 멀리하고 이렇게 평생을 뚝심 있게 전통 방식으로 밥을 먹어왔으니 내 콩팥과 혈관은 당연히 튼튼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장을 연구하는 자연의학의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치와 된장이 세계적인 훌륭한 발효식품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나트륨, 즉 소금이라는 너무나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팔거나 집에서 겨우내 오래 보관하기 위해 짜게 담근 김치와 된장을 매일같이 찌개나 주된 반찬으로 듬뿍 떠드시게 되면 그 엄청난 양의 소금물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여러분의 혈관을 급격하게 팽창시킵니다.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게 되고 그 거대한 압력은 콩팥 속에 있는 가지프고 미세한 사구체의 얇은 여과막을 무자비하게 찢어버립니다. 김치와 된장은 결코 밥을 말아 국물째 들이켜거나 배를 채우기 위해 듬뿍 먹는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을 살리시려면 발효식품은 그저 신선한 채소의 풍미를 거들어주는 아주 작은 조연이자 양념으로만 대하셔야 합니다. 싱싱한 잎채소나 뿌리채소 5가지에 슴슴한 된장이나 씻은 김치, 한두 조각을 살짝 곁들여 드시는 것만이 나트륨의 공격을 막고 발효의 유익한 장점만 취하는 진짜 약이 되는 식사법입니다. 두 번째 무서운 오해는 바로 어르신들이 즐겨 찾으시는 막걸리입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소주나 양주는 독해서 일찌감치 끊었지만 막걸리는 유산균과 효모가 살아 숨쉬는 훌륭한 전통 발효주니까 밥 먹을 때 반주로 하루에 한두 잔씩 챙겨 마시는 것은 오히려 혈액, 순환을 돕고 보약이 되지 않냐고 진지하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귀가 솔깃해질 만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신장을 완전히 메말라 죽게 하고 파괴하는 최악의 착각입니다. 막걸리 속에 아무리 좋은 유익균과 아미노산이 듬뿍 들어있다고 위안을 삼아도 그 바탕을 이루는 핵심 성분은 결국 몸을 망치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켜 몸속의 귀한 수분들을 강제로 쥐어짜서 소변으로 모두 배출해버립니다. 신장이라는 장기는 물이 아주 풍부하고 넉넉해야 혈액 속의 끈적한 찌꺼기들을 원활하게 씻어내어 정화할 수 있는데 알코올이 그 수분을 모조리 빼앗아가 버리니 신장은 끔찍한 위기에 처합니다. 비유하자면 쩍쩍 갈라져 먼지가 날리는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끈적하고 독한 쓰레기들을 억지로 걸러내야 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혹한 과정에서 신장 내부에는 돌이 뭉쳐지는 요로결석이 쉽게 발생하고 찢어진 혈관을 따라 급격한 만성염증이 찾아옵니다. 발효가 주는 건강의 이점은 절대로 알코올이 섞인 술이 아니라 신선하고 깨끗한 채소에서 얻으셔야만 합니다. 유산균을 핑계삼아 매일 알코올을 들이켜는 그 치명적인 습관은 오늘 당장 단호하게 멈추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매일 무심코 먹으며 쌓아왔던 차가운 독소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갈기갈기 찢어진 신장 필터를 다시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자연의 진짜 구원자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위대한 구원자는 바로 체온과 비슷하게 데워진 미지근한 맹물입니다. 우리 몸의 거대한 정수기인 콩팥을 씻어내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 맑고 순수한 물보다 더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기가 밍밍하다는 이유로 옥수수 수염차나 커피 혹은 달콤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수분을 보충했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특정 화학 성분들은 오히려 신장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소중한 세포 속 수분마저 더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차가운 물은 내장기관을 놀라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지만 따뜻한 물은 밤새 끈적하게 굳어있던 혈액을 맑게 희석시켜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입안에서 천천히 씹어 먹듯이 음미하며 마시는 습관은 신장의 사구체 틈새마다 지독하게 끼어있는 노폐물들을 부드럽게 씻겨 내려가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두 번째 듬직한 구원자는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소고기이자 블랙푸드의 대명사로 불리는 검은콩입니다. 깊은 지혜가 담긴 한의학과 자연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검은색을 띠는 자연의 식품이 신장의 쇠약해진 기운을 북돋아주는 최고의 명약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검은콩의 새까만 껍질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훌륭한 항산화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 혈관에 들러붙어 있는 찌꺼기들을 녹여내고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데 아주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다만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검은콩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양의 설탕과 짠 간장에 듬뿍 졸여서 달고 짠 콩자반으로 만든 뒤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며 드시면 그것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신장을 굳게 만드는 독약이 됩니다. 신장을 온전히 살려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갓 수확한 신선한 검은콩을 깨끗한 물에 불려 매일 밥을 지을 때 섞어 드시거나 슴슴하게 삶아내어 그 물과 함께 갈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자는 수분이 가득 차오른 수박이나 오이 같은 자연이 선물한 훌륭한 이뇨식품들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인공화학 이뇨제 약물들은 억지로 신장을 쥐어짜고 자극하여 소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의존하면 오히려 신장세포에 큰 무리를 줍니다. 하지만 땅바닥에서 튼튼하게 자라난 오이나 수박에 듬뿍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우리 몸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찌꺼기 배출을 유도해 냅니다. 독한 나트륨 덩어리를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 몸 밖으로 밀어내는 훌륭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눈두덩이와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짜게 절인 장아찌를 치워버리고 대신 신선한 생오이를 자주 챙겨 드신다면 무거운 신장의 부담을 놀라울 정도로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을 부르는 낡은 오해를 걷어내고 자연의 훌륭한 구원자들을 식탁으로 불러들였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삶의 방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모든 치유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장에 좋은 구원자들을 챙겨 드신다고 해도 지금 말씀드릴 이 마지막 습관을 고치지 않으시면 모든 치유의 노력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입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니까 조금씩 자주 먹어두어야 힘이 난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피 말려 죽이는 가장 잔인한 행동입니다. 우리 몸에는 조물주가 선물하신 위대한 자연 치유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자가포식이라는 원리입니다. 자가포식은 쉽게 말해 우리 몸 스스로가 병들고 찌그러진 세포를 잡아먹고 그 자리에 건강하고 새로운 세포를 채워넣는 기적 같은 재생 시스템입니다. 앞서 냉장고 속의 차가운 독소들 때문에 콩팥의 미세한 여과망인 사구체가 찢어지고 염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자가포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 몸은 밤사이에 그 찢어진 콩팥의 혈관을 스스로 꿰매고 염증을 청소하여 다음날 다시 깨끗한 피를 걸러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수리를 해놓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치유 시스템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배가 완전히 비어있을 때만 스위치가 켜집니다.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우리 몸은 모든 에너지를 소화에만 집중하고 치유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비유하자면 24시간 내내 거대한 트럭들이 달리는 도로는 결코 수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 멈추는 고요한 밤이 찾아와야만 비로소 망가진 도로를 새롭게 포장할 수 있듯이 여러분의 콩팥도 위장이 비워져야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비결은 보약이 아니라 저녁 식사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최소 12시간 이상 배를 비워주는 것입니다. 그 꼬르륵 소리가 나는 공복의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찢어진 콩팥이 다시 젊어지고 있는 성스럽고 위대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호하게 야식과 간식을 끊어내고 여러분의 콩팥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글자 쉼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적어주신 그 짧은 한 글자가 지쳐 쓰러져 가던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강력한 생명의 주문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전해드린 방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도록 딱 3단계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살리는 길은 결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3가지만 기억하고 하나씩 행동에 옮기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비우기와 제거입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며칠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남은 나물 반찬과 끈적하게 당독소가 굳어버린 고기 요리, 그리고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눅눅한 견과류 조림을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비우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 몇백 원을 아끼려다가 평생을 병원 투석기에 몸을 맡기고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예방법은 입으로 들어가는 독소의 통로를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리 방식의 교체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냉장고에 쟁여두고 드시는 습관을 오늘부터 완전히 버리십시오. 조금 번거롭더라도 딱 한 끼 드실 만큼만 신선한 재료로 준비하십시오. 기름에 달달 볶고 설탕과 물엿을 입히는 자극적인 조리법 대신 재료의 생명력을 그대로 살려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식단을 바꾸십시오. 김치와 된장은 밥상을 채우는 주인공이 아니라 채소의 맛을 돕는 아주 작은 조연으로만 활용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보충과 진정한 휴식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밤새 콩팥 사구체 사이에 끼어있던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밥을 지을 때 신선한 검은 콩을 듬뿍 넣어 신장의 기운을 보충하십시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아침까지 최소 12시간 이상 입을 쉬게 하여 콩팥이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자가포식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단계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장 기능은 놀라울 정도로 맑게 회복될 것이며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결코 스스로 되돌릴 수 없는 우리 몸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할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저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진정한 건강과 행복한 노후는 결코 비싼 보약이나
병원의 차가운 기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방 냉장고 앞에서 내린 그 작은 결정 하나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무서운 진실을 모르는 수많은 분들이 오늘도 독이 든 반찬을 식탁에 올리며 자신의 신장을 소리 없이 죽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지혜를 이제는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심을 담아 이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창에 삶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삶이라는 한 글자가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커다란 희망이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또 다른 경고인, 발에 나타나는 위험신호 5가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병원 걱정 없이 활기차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 곁에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여러분의 진정한 건강 동반자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